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네. 최악의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정부 출범한 지 직후였고 협상 기간도 대단히 네. 짧았고 더더욱이나 직전에 이제 협상을 타결했던 일본과 유럽, 특히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일본이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뭐 그런 조건에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또 전략적 협상도 했고 그리고 디테일도 잘 챙겨서 뭐 예를 들면은 모자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판넬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잘 챙겨서 뭐 설득력 있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율도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는 그런 대로 선방했고 또 특히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타결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번 이제 협상을 보면서 관세 협상 타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뭐 안도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무역 질서가 미국이라는 강대국 또 트럼프라는 폭주 기관차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아주 흔들려버린 이런 상황이 매우 씁쓸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재편되는 이 질서에 우리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긴장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자동차 이제 상호 관세는 행정명령이 8월 7일 날 네. 되면 15%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품목 관세 10%가 지금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행정명령이 언제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호 관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네. 이제 15%. 예, 품목 관세 부분. 품목 관세 자동차는 15%로 아마 곧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행정명령이 언제쯤? 8월 7일 뭐 아니, 8월 7일 날은 그건 상호 관세 문제고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10% 예. 그건 해당되지 않는 네네. 겁니까? 예. 이거 해당이 돼서 25%를 물게 된다던데 이게 저 품목 관세 10%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예, 그렇죠. 8월 7일까지는 25%가 되는 거죠. 그럼 8월 7일 이후에는 15%예요? 15%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예, 그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을 할 경우에 기계나 어떤 설비들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미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투자 집행에 대한 설비 여기에 관세가 또 붙게 되게 될 경우에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투자 방해 요인이 되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로서는 부담이 되고 이 점을 좀 잘 설득하고 협상해서 최소한 이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에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추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미국하고 협의할 때는 좀 네.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3,500억 불 관련해서 지금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미국은 미국이 갖는다 뭐 미국 정부가 갖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재투자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이걸 어떻게 가져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가져요?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도 관련 법들이 있을 텐데 네. 자본주의 국가인데. 예. 그래서 이건 재투자 아까 근데 이제 부총리께서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라고 자꾸 네.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그게 더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이 이걸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미국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기니까 예. 미국 법을 미국에도 관련 법들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구리,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품목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도 완강하다고 지금 네.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엄청나게 큰 부담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건 이제 수출을 하는 국가끼리 경쟁은 똑같을지 모르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하고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예, 그래서 지금 뭐 철강이라든지 또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단계적인 그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인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좀 같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책을 네.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고요. 이제 미국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기업들이 미국 중심의 어떤 생산을 확대를 하게 됐을 경우에 국내의 어떤 이 제조업의 위축, 특히 대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 중소부품사, 협력사 이런 데도 타격을 입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유통 기업들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그 다음에 지역 산업 클러스터 보강, 또 국내 제조 기반 유지 그리고 산업 공동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이게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부가 잘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이제 수립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투자하는 부분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국하고 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서 그것도 경쟁력 높인 노하우가 한국으로 또 다시 들어오고 해서 또 한국의 또 경쟁력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1분 더 주십시오. 예.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거꾸로 또 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그 유인 환경 이런 네. 것들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방금 제가 네. 짚었던 것들을 네. 포함해서 네, 지금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안 들어왔는데 용역을 합니까? 예, 지금 전문가들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신속하게 해서 네네.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그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자꾸 뭐 WTO 이야기하는데 뭐 일본은 WTO 가입 안 한 나라입니까? 근데 일본도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중국도 최소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유의 그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유무형으로.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충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지금 전문가들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는 즉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